벡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벡터가 주어지면 그것의 스칼라 배도 역시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공간에 있는 거고 이것의 1차 결합이라고 표현되는 또 이것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얘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b가 0일 때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꼴은 이 꼴인 거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주어진 두 벡터에 대해서 여기에 곱해지는 건 스칼라 곱이 곱해져 있고 그냥 덧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수에서 두 변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1차식이라 하죠. 그처럼 얘도 이렇게 표시한 것을 1차 결합이라고 한다고 해야겠죠. 그 다른 말로 벡터 공간을 이런 1차니까 1차는 선형이라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선형 공간이라고도 말을 해요. 약간의 복습 차원인데 그래야 또 오늘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을 때 V1하고 V2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사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상을 생각하는데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 되어 있으면 좋겠느냐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1차 결합이 여기서도 잘 보존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AV1 더하기 AV2는 BV2는 일로 가면 A의 V1 더하기 BA의 V2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벡터 공간 혹은 두 선형 공간 사이에 사상이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상을 특별히 선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사상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주어진 공간의 성질을 잘 보존하는 것이 사상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빨간 사상이면 좀 이상하다. 선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형 사상이 실제로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연습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첫 번째 연습 문제 5.1. 자, 이 책에서는 V1, V2라고 안 하고 이게 V하고 W로 표시했네요. 이것도 그걸 따라서 하고 A 대신에 T를 썼습니다. 따라서 T로 씁시다. T로 썼을 때 연습 문제 2. 다음을 증명하라. 0벡터는 항상 0벡터로 간다. V에 있는 0벡터는 W에 있는 0벡터로 간다. 우리가 행렬을 볼 때 행렬에서 원점 항상 원점으로 가죠. 행렬은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느냐? 자, 어떤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RN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편하지만 벡터나 선형 사상의 추상적인 성질을 생각할 때는 또 추상적인 정의에 의해서만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0벡터는 0 곱하기 어떤 벡터죠. 그죠?
자, 0벡터는 사실 0 곱하기 2미였던 벡터죠. 그죠? 그럼 선형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0은 항상 밖으로 낼 수 있죠. 스칼라니까. 그럼 0 곱하기 tv가 되고 0 곱하기 tv니까 이것은 무슨 벡터죠? 0벡터죠. 어디 있는 0벡터죠? W 공간에 있는 0벡터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V의 역벡터는 마이너스 T의 역벡터로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V하고 우리가 이것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사실은 마이너스 1 곱하기 V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질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것은 또 성질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는 건 역벡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벡터 공간이 있고 이쪽 벡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있는 0벡터는 항상 여기 있는 0벡터로 가고 선형사상에서 이런 벡터가 V가 여기에 TV로 갔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V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죠? 그럼 이 벡터는 T에 의해서 뭐로 갈까요?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 자, 그림을 보면 또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형사상은 벡터 공간의 구조를 그대로 잘 보존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는 저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선형사상의 합성 있으며 이번 증명 끝난 건가요? 네, 끝났죠. 이번 증명이 자, 마이너스 V하고 원래 마이너스 1 곱하기 V는 원래 서로 다른 의미인데 네. 이게 결국 같다라고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1 곱하기 V고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내고 예. 스칼라의 스칼라 부분 역벡터가 되는 아니 스칼라 부분 스칼라 양수나 음수나 상관이 상관이 없이 없지. 네. 그다음 V W 그다음 하나 더 공간을 뭐로 잡았지? 얘는 U가 있으며 V에서 W가 하는 선형사상이 있고 T가 있고 여기서 선형사상이 S가 있으며 우리는 이 벡터 공간에서 이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사상을 생각할 수 있죠. 건너가는 그래서 합성이라고 있죠. 합성함수가 같습니다. 그럼 표시를 ST라고 하거나 혹은 그냥 ST라고도 해요. 우리가 행렬을 합성할 때 그냥 두 행렬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합성도 선형사상이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벡터 V1, V2가 있을 때 AV1 더하기 BV2가 어떻게 가는가를 따지면 되죠. 그러면 ST에 AV1 더하기 BV2를 하면 얘는 S에 T에 AV1 더하기 BV2가 되고 그죠? 그럼 먼저 계산을 다시 하면 그것은 A에 TV1 더하기 B에 TV2가 되고 그러면 또 S가 선형사상이니까 A가 나오고 STV1이 되고 그죠? 그럼 B가 되고 STV2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 시계로 보면 하나의 선형사상으로 보면 선형사상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항상 증명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에서 증명하려면 막 쪼는데
공포에서 하는데 공포할 필요 없이 정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서영사상임을 보여라면 서영사상의 정의를 만족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연습 문제 5.3 프로젝션이 정사형사상, 프로젝션이 서영사상임을 보여라. 그러면 뭔가 좀 긴데 서영사상에 두 개의 벡터에 서형결합을 넣어서 스칼라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생각하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5.3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벡터 공간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자기 자신에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건 어떻게 주어지는 W라는 벡터가 V는 하나 주어진 거고 V에 대한 프로젝션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적을 말하나요 지금? 이건 내적이죠.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저 정의의 의미는 벡터 공간에서 V라는 벡터가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여기가 우리가 W가 주어졌을 때 V를 향해서 이렇게 내린 이것이 이거예요. V에서 그러니까 V 어떤 벡터가 주면 그 벡터를 가지고 서형사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런 정사형인데 이것이 서형사상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여주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벡터를 택해서 일로 보낸 게 서형결합이 되는 걸 보면 되죠. 그럼 이쪽에 있는 게 뭐죠? A, W1 더하기 B, W2는 일로 가서 뭐 어떻게 보면 되죠? A 프로젝션 VW1 더하기 B 프로젝션 V의 W2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해되세요? 아니 여기 그 W 있고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벡터에 대해서 이걸 대응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함수값이에요, 일종의. X를 FX로 아 프로젝션 VW라는 게 예. W로부터 그 오른쪽에 거로 간다. 이런 얘기. 예. 그럼 이걸 증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는지. 네. 그러면 여기에 일일이 넣어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A W1 더하기 BW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VW는 WV인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얘는 어떤 사상이에요. 서양사상. 새롭게. 근데 이걸 지금 쓰기 어려우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T라고 합시다. T. 하나로만 보면. 그 T는 W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즉, TW는 VV 이렇게 주해주는 사상 정의가 돼요. 공모가 WV인데. 아, WV와 VW는 같죠. 내적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하면 WV로 합시다. 내적.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서양 사상이 자 이거 쓰기가 복잡하니까 V로 써준 거는 V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상을 하나 만들어 주니까 V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 서양 사상, 얘가 서양 사상임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증명해야 될 것이 want to show의 약자입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T AW1 더하기 BW2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A TW1 더하기 P TW2가 되면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정의가 됐으니까 사상이 구체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될 겁니다. 직접 자기가 해서 계산이 정확히 떨어져야 자신감이 확 붙습니다.
오른쪽에 W 있잖아요. 오른쪽에 V요. 저기. 예. 그게 그게 지금 그냥 벡터인가요? 아니면 벡터죠. 그냥 벡터인가요? 아, 네. 그냥 고비력인데 지금 저게 왜냐면 이쪽은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네, 스칼라. 도와드릴까요? 뭐 한 거 같은데. 예. 지금 최쌤도 다 하셨죠? 하신 거. 예.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왜 이런 사상을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벡터 공간이 있고 여기 있는 벡터 공간 두 벡터가 V1이 있고 V2가 있다고 봅시다. V2. 그럼 이쪽에 가면 TV1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TV2로 가겠죠. 그럼 얘를 스칼라 배한 AV1은 뭐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얘를 다시 A 배하는 거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벡터들은 같이 나란히 달려가니까. 여기 ATV, ATV2, BTV2.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더한 이 벡터는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얘 두 개의 합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렇게 돼야 뭔가 벡터의 성질을 잘 유지하는 게 되잖아요.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를 담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RN으로 가는 그러니까 실수를 n개 늘어놓은 순서상 그 벡터 공간에서 m개로 늘어난 순서상을 가면 이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행렬로 표현한 거는 그냥 선형사상입니다.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이미의 행렬이 아니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행렬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떤 선형사상이 여기 있는데 이 선형사상은 과연 행렬일까 아닐까? 행렬로 표현될까 안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행렬은 선형사상인데 선형사상은 행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것은 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럼 행렬이라고 했으면 저 행렬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저기에 해당하는 행렬을.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만일 얘들이 2차원에서 얘들이 기저라고 합시다. 이 1, 이 2라는 기저라고 합시다. 그죠?
기저라고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은 E1과 E2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여기 있는 값들은 얘와 얘가 일로 간 것에 T1, T2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서형사상에서 여기 간 그 상이 어떤 원소로 가는지를 보려면 다 살필 필요는 없이 기저만 어디로 가는 것만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저가 n개가 있겠죠. E1에서 En. 그죠? 그럼 E1에서 En이 각각 2에서 E1인데 En인데 얘는 TE1으로 가고 얘는 TE2로 가고 얘는 TEN으로 가고 얘만 살피면 나머지는 얘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이것들의 선형결합이니까 자동으로 어떤 벡터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뭔지를 살피면 되는 거죠. 얘들이. 그러면 TE1으로 가면 얘는 RM에서 어떤 숫자 M개로 늘어나겠죠. 그죠? 숫자가 M개로. 그럼 TEM, 이게 N개 늘어나고. 두 번째는 TE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M개. 그죠? 그럼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것이 어떤 행렬의 모양이 되겠죠. 이 행렬의 모양이 선형사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형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렬인가는 이렇게 살펴보며 각각의 벡터들이 여기 어떤 벡터에 대응하는지만 살펴보며 그 선형사상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왜 N개로 늘어나는 하셨는데 이것에 여기 있는 상이 이미지죠. 여기는 숫자 n개죠. 그죠? 여기는 숫자가 몇 개예요? m개.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미 1,0 0. 그러면 서형사상에 의해서 여기 어떤 숫자로 가겠죠. 어떻게 쓰면 A1, AM으로 가겠죠. 그죠? 첫 번째 가는 거니까 1N에서 1M으로 가고 그럼 두 번째는 A2N1에서 A2M으로 가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임의의 A1부터 A1에서 A1N에서 이 N은 어디로 갈까 이거는 A1에서 TE1 A2에서 TE2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결정이 알고 있으면 얘들의 성분은 뭐로 가죠? 이것들의 합으로 가잖아요. 뭐로 가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벡터는 성분이 어떻게 되죠? A1에서 AN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로 간다는 거죠? 이쪽에서? 여기도 A부터 N까지. 아니죠. A1에서 AN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자 써볼게요. A1에서 AN까지 있고 TE1, TE2 얘는 벡터예요. 벡터. 그죠?
n까지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m개의 성분이니까 여기서 m개가 있고 여기도 m개가 있고 m개가 있고 숫자들이.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결합으로 해서 행렬을 표시됩니다. 그러면 지금 A1, T2와 AN, TEN까지는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행렬이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행렬이 되는 거죠. 왜냐면 TE1은 몇 개의 숫자예요? m개의 숫자죠. 네네. m개의 숫자를 밑으로 쓴 거예요. 네네. 여기도 m개의 숫자를 밑으로 쓴 거고 네네. 거기 모두 몇 개죠? n이죠. 네네. 그러니까 n by n의 행렬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다 배운 것 같고. 예, 지난번에 네, 배웠는데 그래서 이걸 들으면 아 이렇구나 금방 이해돼야 되는데 목숨을 좀 소홀히 것 같아요. 목소리 소리를 하면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네네네. 항상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죠? 1일 때는 너무 간단하고 2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일 때 생각하고 여기는 모를 때 생각하면 될까요? 똑같은 거 재미없으니까 3 정도 생각을 하면 되죠. 3 정도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2에서 3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전은 간단한 게 2개 있죠. 기전은 많이 쓸 수 있지만 기전은 표준 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그럼 뭐가 있죠? 1, 0이 있고 0, 1이 있죠. 그럼 1, 0은 여기 위에 뭐로 갈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A1, A2, A3로 가겠죠. 3차원이니까 A1, A2, A3. 그 다음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B1, B2, B3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의의 벡터는 뭐죠? A의 A, B죠. 그죠? A, B는 사실은 A의 1,0 더하기 B의 0,1이죠. 그죠? 표현으로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표준 기조에 대한 성분. 그러면 이게 뭐로 갈까요? 그러면 선형사상에 이 선형사상에 의해서 그대로 쓰면 되죠. A 곱하기 T에 E1 더하기 B 곱하기 T에 E2가 되죠. 이가 뭐죠? 얘가 E1, 얘가 E2.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A 곱하기 A1, B1, A2, 죄송합니다. A1, A2, A2, A3가 되고, 그죠? 두 번째는 B 곱하기 B1, B2, B3가 되죠. A1, A2, A3, B1, B2, B3는 저 R3의 벡터 공간의 기저인가요? 아니요. 기저가 아니라 선형사상에서 기저가 기저로 간다는 말은 모르죠. 뭔가 여기 있는 벡터로 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계산은.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간 거죠. 기저만 생각을 하면. 저쪽에 정역의 기저 벡터에 상응하는 네. 매핑되는 그런 예, 어떤 R3 공간에서의 의미에. 벡터. 예,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로 갔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임의 벡터는 A, B로 표현되는데 A, B는 A 곱하기 1, 0 더하기 B, B 곱하기 0, 1이니까 이것은 형사상에서 이렇게 가고 우리가 기준은 뭐로 가는지는 아니까 그죠?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그죠?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되죠. 네.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여기가
AA1, AA2, AA3 더하기 BB1, BB2, BB3가 되죠. 그죠? 네. 자, 이것을 행렬의 곱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눈치가 필요해요. 뭐가 되느냐는 거죠. A, B가 이거로 같다는 거예요. 얘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면 AA1, BB1이 되죠. 그럼 여기에 A가 올 거고 A1이 올 거고 여기가 뭐죠? B1이 올 거고 그죠? 두 번째는 A2, B. A2, B2, A3, B3 됐죠? 그러면 임의의 벡터가 1로 가는 행렬을 찾은 거죠. 그죠? 그러면 찾고 나서 이 벡터의 모양을 이제 보자는 거죠. 이 행렬의 모양은. 이 행렬의 모양은 이렇게 간 것들을 세로로 열로 쓴 거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n by n도 크게 차이가 없겠죠. 단지 복잡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잡함하고 더 큰 차이지만 그 뭐지 실체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수학 문제들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이런 건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진짜 기초적인 건데 행이 어느 쪽이고 열이 어느 쪽이죠? 행, 이게 행인가요? 열. 그러면 보통 행 바이 열이니까 네. 이거는 3 바이 2네요. 3 바이 2네요. 2 by 3죠. 행열, 행이 먼저고 열이 다음. 이게 행인가요? 이게 열, 행, 가로가 행. 가로 행. 근데 가로가 열. 이게 지금 가로의 행이 3개잖아요. 3 곱하기 2인데 3 바이 2인데요. 저 갑자기 순간 헷갈려요. 아, 열이 몇 개 있냐? 열이 열 벡터가 2개, 행 벡터는 3개. 그럼 3 곱하기 2 행렬이죠. 2 곱하기 3이요? 3 곱하기 3 2. 곱하기 그게 2. 2 곱하기 3. 그러니까 이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려면 행의 개수가 몇 개냐를 보는 거예요. 행의 개수가 몇 개냐. 행렬을 따질 때는 네. 행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행의 개수가 3개잖아요. 행의 개수에 행에 있는 원소의 개수, 행에 있는 원소의 개수, 각 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 행의 아, 크기, 네. 행의 크기란 말이에요. 네. 행의 크기는 각 행에 있는 네, 네.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이게 이 2 바이 행? 3이죠. 예, 2 바이 3. 네, 그러니까 RN에서 네. RM으로 가려면 N 바이 M 행렬에 의해서 매핑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추상화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근데 선생님 행렬을 곱셈해서 네. m 곱하기 두 행을 곱하려면 네. 앞에 거의 열하고 뒤에 거 행이 같아야 되잖아요. 앞에 거에 행하고 열하고. 뒤에 열이 같아야 되죠. 앞에 거에 그러니까 3 곱하기 2, 2 곱하기 2 뭐. 곱하기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오른쪽에 1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2 곱하기 저게 3 곱하기 2 행렬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게 3 곱하기 2, 2 2 곱하기 행렬이고 1. 두 번째 있는 거는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사실 행렬 곱셈이 맞는 3행 2열. 3 바이 2. 3 바이 2. 2 바이 1.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결과가 3 바이 1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1 바이 5로 A, I, J, B, J, K면 이것이 행의 개수, 네. 열의 개수. 네. 행의 개수가 몇 개냐? 3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2개. 행 맞네. 1개. 예. 열의 개수는 3개.
행의 개수, 행의 원소수. 행의 원소수. 행의 원소수요? 예. 아니 그건 뭐 나중에 확인. 지금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보셨나요? 그렇게 좀 결과가 네. 만약에 2 곱하기 3 행렬이라면 뒤에 있는 게 3 곱하기 뭐로 시작하는 거야만 곱셈이 되는데 아, 안 맞잖아요. 3, 3, 2. 3 행이 곱하기 2가 세- 2 행이 곱하기 세 2를 개. 곱한 게 행이 3개, 열이 2개. 그래야지 되는 거고 진짜 그게 헷갈린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예, 결과가 예, 맞아요. 3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원소가 하나인 3 곱하기 2행렬. 결과가 예. 결과는 3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거의 1 일, 행렬을 예. 곱해주면 예. 3 곱하기 1 행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원소가 3개인 그렇게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벡터는 열로 나타내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썼지만 벡터는 열로 나타나는 게 편안한 일관성 있는 표현이 됩니다. 원래 저렇게 쓰지만 사실 쟤도 결과가 A1, A2, A3 그렇죠. 셀로 써야 되는 예, 거니까 예. 3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게 맞는 거 예.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행렬의 표현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순수상으로 쓰는데 그래서 동부 쪽 있죠. 러시아나 이쪽은 이렇게 안 씁니다. 또 걔들은 벡터를 행으로 표시해서 A, B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A1, A2, A3, B1, B2, B3 이렇게 써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쓴다는 거. 예, 그 각 나라마다 교과서 쓰면 표기법이 달라요. 근데 결과는 항상 같으니까 그건 상관이 있는 거죠. 벡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서방 사계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서방 정토에서는 벡터를 열로 쓰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기 2차원에 있는 변수가 2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3차원을 3개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 하나의 그 매핑이 필요한데 그 매핑에 해당되는 그 행렬을 지금 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왼쪽 그림에서 질문인데요. 네. T를 통해서 네. E1이 T2으로 갔고 네. E2가 T2로 갔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표시는 됐고요. 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실 때 그 스칼라 값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방향은 변하지만 농하고 크기하고 사이가는 안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적이 주어지면 지금 내적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아직 내적이 안 주어진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하면 네. 사실은 방향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그 상을 그 선형성으로 보내주고 난 결과에 네. 두 벡터의 사이각이나 네. 사이각은 똑같이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아니요. 달라진 수 네. 있나요?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어떤 또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혹은 이 벡터가 일로 갔을 때 이 벡터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각각의 공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좀. 내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지금 수학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행렬을 곱씹어 놓으면